안녕하세요. 동칸 채널의 박종규입니다. 요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한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 중에서 결혼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 여성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내 여성들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요즘 그 핫한 이슈가 있잖아요. 설거지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여성들 정말로 눈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우리 어머님 세대, 지금 80대, 90대 그런 분 마인드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혼하면 거의 아내가 남편을 꽉 쥐고 살죠.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얼굴 따져, 남자 외모 따져, 경제력 따져, 성격 따져, 뭐만 다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제 결혼을 하려면 일단 본인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본인 나이는 굉장히 많으면서 어린 여성을 찾는다? 한 번쯤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젊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나이 차가 나도 어느 정도 나이 되는지, 예를 들어 본인 나이는 60인데 결혼할 신부를 갖다가 20대 초반에서 찾는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0대 정도면 20대 초반의 여성하고 무난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이다. 그러면 거울 보세요. 거울 보고 자기가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한 10살 정도 어리게 보인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서도 조금 나이가 조금 덜은 편이다, 덜어 보인다 이러면 20대 초반의 여성하고 만나기 힘듭니다. 제가 결혼 진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일단은 딱 늙어 보이잖아요? 그럼 딱 싫어해요. 그걸 탓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이 들고 늙은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즈벡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남자의 나이, 그 다음은 외모를 덜 따집니다. 덜 따지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 해야죠. 그래서 본인 일단 한번 외모를 보십시오. 내가 진짜 늙어 보이는지, 그러나 외모가 그래도 볼만한 수준인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본인 나이가 한 50대 중반인데 좀 외모도 그저 그렇고 이러시면 젊고 이쁜 20대 초반의 여성 만나면 좀 힘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본인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해서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면 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꺼낸 게 아니라 아무튼 국제 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신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부 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다음에 제가 우즈벡 결혼 남자들의 모임 같은 그런 카페를 만들었어요. 우즈벡 여성과 결혼한 남자들의 모임 같은 카페를 만들었는데
15년 돼서 꽤 됐죠. 지금 회원수가 지금 한 5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름은 지금 제가 이름 바꿔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가자 우즈벡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요즘 뭐 제가 카페 활동을 내가 카페 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결혼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보면 다문화센터 보내지 마라, 이게 큰 화두였습니다. 왜? 다문화센터 가고 나서 아내가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 변하는 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 되는데요. 이게 나쁜 쪽으로 변하더라 이거죠. 네?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절대 좋지가 않더라고. 다문화센터 보내가지고. 거기 가면 모르겠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솔직히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시킨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모인 여성들 중에서 그 다문화센터는 뭐 한국 생활 1년인 사람도 가고 금방 들어온 사람도 가고 십몇 년 돼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여성들 중에서 꼭 안 좋은 여성들이 있어요. 이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나쁘게 하는 거, 응?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페미니즘 이런 것들만 배워가지고 남자들한테 썩는 겁니다. 남편한테. 이상하게 나쁜 건 빨리 들어요. 여성들이. 물론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성들은 더더욱.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여자는 근본이 잘못된 여자라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예? 대한민국 남자 아마 80%는 주위 환경에서 이간질 하면 다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환경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했는데, 그 중에서 나쁜 것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나쁜 간섭들. 근데 그 나쁜 간섭이 자기한테 유리해. 그러면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남자 10명 있으면 8명은 바뀝니다. 나쁜 물에 빠집니다. 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더 심해요, 이게. 여자는 남자보다, 물론 여자 나름입니다. 제가 말해 평균치를. 남성보다 도덕성, 준법성 이런 게 약해요, 규칙성. 그러니까 쉽게 물이 든단 말입니다, 나쁜 물에. 물들었다고 해서 근본이 나쁘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여성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쉽게 여자들은 동화되고 주변 환경에 동화되고 쉽게 나쁜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즈벡 여성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어떻게 질책하는 사람이 없어요.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대자유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외국 나가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 가면 뭐 내가 외국인으로서 마음대로 해도 뭐 누가 와서 손가락치는 사람 없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즈벡 여성들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즈벡에서 그런 행동하면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 그 다음 자기 뭐 부모님, 가족 이렇게 해서 잘못된 행동 막 질책을 하고 하겠지만 대한민국 오면 그런 걸 질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 당연히 여자가 해야죠, 집안일. 근데 대한민국에는 남자들이 설거지 많이 한다 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전업주부 하더라도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 안 도와주면 그 남편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엔 설마 그럴까 하다가 옆에서 계속 뻔뿌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너 남편한테도. 그러다가 보니까 좀 생각보다 잘 도와주거든. 이제 그때부터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쁜 물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러다 보면 바람까지 배워, 바람까지. 그래서 다문화센터 내가 보내지 말았죠.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세종학당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세종학당에서 잘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결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혼한 여성들 중에서 나쁜 여성들이 꼭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나 꼭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여성들한테 나쁜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여성들이 자꾸 야, 너 남편 이렇게 해도 돼. 다 한국 여자들 이렇게 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아니면 나쁜 문화를 갖다가 여성들의 그 나쁜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거고. 그걸 세종학당에서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던 여성들이, 세종학당 다니던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또 오해하라. 우리 세종학당에서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대로 가르칩니다. 내가 세종학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다니는 신부들 통해서 나쁜 물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종학당 모르겠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뭐 보내라 말아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 같으면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과외 선생을 저는 붙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요. 와이프 밑에서 월 최소한 100만 이상 깨집니다.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한국에 와이프 밑에서 월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썼어요. 쓰고 살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쁜 거 없었어요. 뭐 와이프한테 그 정도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줬고 한국에 오면 또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 정도는 쓰고 살아야 와이프도 대한민국에서 살맛이 나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와이프 교육시키는데 뭐 적게는 $100, 많게는 $300. 그건 뭐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종학당 다니는데 만약에 $50 든다. 근데 아주, 제대로 교육시켜주는 사람한테 만약에 $200 든다. 나 저 같으면 $200 주고 과외를 시키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 같으면.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서 결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와이프, 신부 교육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